로알드 달의 내 친구 꼬마 거인 세 번째 이야기 12. 자, 떠나자. 꿈을 잡으러. 성꼬거는 여행 가방을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커다란 얼굴이 소피의 얼굴에 맞닿을 정도로 자세를 낮추고 속삭였다. 지금부터는 잽싼 생쥐처럼 아주 가만가만 움직여야 하는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개 같은 수증기가 몸을 감싸왔다. 소피의 얼굴은 습기로 축축해졌고 머리카락에는 이슬이 맺혔다. 성꼬거는 가방을 열고 빈 유리병을 몇 개 꺼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병을 땅에 세워두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고 나서 꼿꼿이 몸을 세우며 일어섰다. 선꼬거의 머리가 자욱한 안개 위로 높이 올라가며 사라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다. 선꼬거는 오른손에 망이 달린 장대를 들고 있었다. 소피는 고개를 쳐들고 있다가 안개 사이로 선꼬거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두 귀가 부드럽게 앞뒤로 물결치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선꼬거가 펄쩍 뛰었다. 선꼬거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더니 팔을 크게 휙 내저으며 안개 사이로 망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잡았다! 병! 빨리! 소피는 병을 잡아서 내밀었다. 선꼬거는 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을 아래로 내렸다. 매우 조심스럽게 전혀 형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망에서 쏟아내어 병으로 살짝 기울여 넣었다. 그리고 망을 떨구고 재빨리 손바닥으로 병의 입구를 막았다. 그러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뚜껑, 빨리 병 뚜껑 줘. 소피는 뚜껑을 집어서 건네주었다. 선꼬거는 뚜껑을 단단히 돌려 병을 잠갔다. 선꼬거는 무척 들떠 있었다. 선꼬거는 병을 한쪽 귀에다 갖다 대고 귀를 기울였다. 이건 찡근 날개 꿈인다. 이건 더 굉장한 건다. 이건 마법의 날개 꿈인다. 마법의 금빛 날개 꿈이라고. 선꼬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피는 선꼬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선꼬거는 유리병을 들고 얼굴에 바짝 들이댔다. 야, 이 녀석을 불어넣으면 귀여운 아이들이 아주 행복한 밤을 보낼 건다. 그게 정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냐고? 이건 마법의 금빛 날개 꿈인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런 녀석을 잡은 건데. 선꼬거는 유리병을 소피에게 건네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불가사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다. 내 생각에 오늘 마법의 금빛 날개 꿈들이 큰 무리를 지어 저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다. 숨소리도 내지 않아주었으면 고맙겠는다. 넌 그 밑에서 너무 시끄럽게 있는다. 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는데요. 선꼬거는 매몰차게 말했다. 하여간 움직이지 마. 선꼬거는 다시 망을 든 다음 자세를 가다듬고 안개 속에 우뚝 섰다. 오랜 침묵이 기다리고 귀를 기울이는 오랜 침묵이 흐른 뒤 마침내 선꼬거는 순식간에 펄쩍 뛰어오르더니 망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다른 병! 빨리! 또 다른 꿈을 안전하게 병 속으로 넣고 뚜껑을 꼭 잠그고 나서 선꼬거는 병에 귀를 대었다. 안 돼. 구더기를 씹는다. 지렁이를 밟는다. 왜 그래요? 선꼬거는 소리소리 질렀다. 이건 혹부리 방망이 꿈인다. 선꼬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고통이 서려 있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우리를 옥에서 구해주소서. 악마가 내 병에서 춤을 추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국원은 점점 더 괴로워하며 병을 흔들었다. 아, 내 눈을 빼버려야 하는데 이 멀리까지 아름다운 금빛 꿈들을 잡으러 와서 뭘 잡았는다. 뭘 잡았는데요? 끔찍끔찍한 혹부리 방망이 꿈을 잡은 건다. 이건 정말 나쁜 꿈인다. 나쁜 꿈 정도가 아닌다. 이건 악몽인다. 어머, 저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놔주지 않을 건다. 만약 내가 이놈을 놔주면 어떤 가엾은 아이가 끔찍하게 무서운 꿈을 꾸게 될 건다. 이놈은 정말 못된 진흙창이 악동인다. 집에 가자마자 없애버려야겠는다. 악몽은 무시무시해요. 저도 악몽을 꿔봤는데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이놈으로는 넌 아마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게 될 건다. 이놈은 네 이빨을 쭈삐쭈삐 서게 만들 건다. 이놈이 네 몸속으로 들어가면 피가 다 얼어붙고 온몸에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 같을 건다. 그렇게 나빠요? 엄청 나쁜다. 이놈은 가장 몹쓸 털복숭인다. 혹부리 방망이라면서요. 그래, 이건 혹부리 방망인다. 게다가 진흙창이 악동이고 몹쓸 털복숭인다. 세 놈을 합쳐놓은 건다. 아휴, 꼭 잡아넣어 다행인다. 요 못된 녀석. 성국원은 유리병을 들고 그 안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넌 이제 다시 가엾은 콩알인간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할 건다. 소피는 성국어와 함께 유리병을 들여다보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보여요. 이 안에 뭔가가 있어요. 당연히 그 안에 있는다. 넌 지금 끔찍한 혹부리 방망이 꿈을 보고 있는 건다. 하지만 꿈은 보이지 않는 거라면서요. 잡기 전까지는 늘 보이지 않는 건다. 꿈은 잡히고 나면 보이지 않게 하는 힘을 조금 잃는다. 우린 이놈을 아주 똑똑하게 볼 수 있는다. 유리병 안에는 걸쭉한 기름 방울과 젤리로 된 듯한 거품 방울을 합쳐놓은 것 같은 연붉은 형체가 있었다. 그 형체는 격렬하게 꿈틀대며 유리병 안쪽에 몸을 부딪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 소피가 소리쳤다. 이 안에서 막 발버둥 치고 있어요.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나 봐요. 자기 몸을 조각조각 부수고 있어요. 못된 꿈일수록 잡히면 더 사나워지는다. 야수하고 갖는다. 아주 사나운 동물이 있는데 네가 그놈을 우리에 넣는다면 그놈은 굉장한 난리법석을 부릴 건다. 꼬꼬닥이나 북실북실이라면 얌전히 있을 텐데 꿈들도 똑같은다. 요놈은 못되고 사납고 심술궂은 악몽인다. 유리병에다 몸을 철썩철썩 부딪히는 걸 좀 봐. 정말 소름 끼쳐요. 나라도 이놈이 컴컴한 밤에 내 몸에 들어오면 정말 싫을 건다. 나도요. 성국어는 유리병들을 여행 가방에 도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난 이 혹부리 방망이 진흙창이 악동, 몹쓸 털복숭이 때문에 기분이 잡쳤는다. 그래서 더 계속하고 싶지 않는다. 오늘 꿈 채집은 끝났는다. 소피는 주머니 속으로 다시 들어갔고 성국어는 있는 힘껏 빨리 동굴로 뛰었다. 마침내 안개 속을 빠져나와 뜨거운 황색 황무지로 돌아와 보니 다른 거인들은 모두 땅바닥에 큰 대자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13. 받아라 악몽을. 성국어가 말했다. 거인들은 저녁에 콩알인간을 사냥하러 가기 전에 항상 짧은 잠을 자는다.
성꼬거는 서로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거인들은 아주 조금씩만 잠을 자는다. 콩알인간만큼 많이 자지는 않는다. 콩알인간은 잠자는 걸 너무 좋아하는다. 너 50살짜리 콩알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쿨쿨 자면서 보낸 시간을 모두 합하면 꼬박 20년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다? 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건다. 상상해봐라. 자기가 50살이라고 말하는 콩알인간은 자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20년 동안 깊게 잠을 잔 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재밌는 얘기네요. 바로 그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려는 건 자기가 50살이라고 말하는 콩알인간은 50살이 아니라 겨우 30살이라는 건다. 그럼 나는요? 난 8살인데. 넌 절대로 8살이 아닌다. 콩알인간 아기나 꼬맹이들은 하루에 반을 자면서 보내니까 그렇게 따지면 넌 겨우 4살인다. 난 8살이에요. 넌 네가 8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의 그 조그만 눈을 뜨고 산 것은 4년밖에 안 되는다. 너는 4살밖에 안 됐으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 너같이 조그맣고 건방진 아이는 너보다 수백 살 더 먹은 이 늙은이한테 따지고 들면 안 되는다. 거인들은 얼마나 자는데요? 거인들은 잠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2-3 시간이면 충분한다. 당신은 얼마나 자요? 더 조금. 난 어쩌다가 한 번씩 자는다. 소피는 주머니 안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잠들어 있는 거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깨어있을 때보다도 더 무시무시해 보였다. 황무지에 대자로 누운 거인들은 축구 경기장만큼 넓은 땅을 덮고 있었다. 거인들은 대개 입을 쩍 벌리고 누워서 기차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요란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정말 끔찍한 소리였다. 느닷없이 성꼬거가 하늘로 팔쩍 뛰어올랐다. 아, 옳지. 지금 최고로 근사한 생각이 나는다. 무슨 생각인데요? 기다려 보는다. 잠깐만 그대로 있는다. 움직이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는다. 성꼬거가 동굴을 향해 급히 뛰자 소피는 거인의 주머니를 꼭 붙들었다. 성꼬거는 바위를 옆으로 굴렸다. 그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성꼬거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성꼬거의 동작은 재빨랐다. 귀여운 꼬마, 넌 그냥 내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는다. 나랑 같이 녀석들을 멋지게 골탕 먹이는 건다. 성꼬거는 여행 가방을 그대로 든 채 꿈을 잡는 망을 옆으로 치워놓았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뛰어가서 긴 트럼펫같이 생긴 물건을 집어들었는데 소피가 성꼬거를 마을에서 처음 보았을 때 들고 있던 것이었다. 성꼬거는 한 손엔 여행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엔 트럼펫을 들고서 동굴 밖으로 단숨에 뛰어나갔다. 지금 뭐 하려는 거지? 소피는 궁금했다. 성꼬거가 말했다. 고개를 똑바로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이 잡힐 건다. 성꼬거는 잠들어 있는 거인들에게 다가가다 걸음을 늦추었다. 그리고 가만가만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꿈치를 들고 발소리를 죽여 흉측한 거인들에게 다가갔다. 거인들은 여전히 요란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불쾌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해 보였다. 성꼬거는 뒤꿈치를 들고 거인들의 둘레를 돌았다. 획획, 쭉쭉, 낼름낼름, 그리고 질겅질겅을 지나쳤다. 그러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성꼬거가 멈춘 곳은 꿀꺽꿀꺽 앞이었다. 성꼬거는 꿀꺽꿀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소피를 내려다보며 크게 윙크를 해보였다.
성국어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시무시한 악몽을 꾸게 하는 혹부리 방망이 꿈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꺼냈다. 그제야 소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이고 하고 소피는 마음을 졸였다.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 일이었다. 소피는 눈만 살짝 내놓고 쭈그리고 앉았다. 일이 잘못되면 얼른 눈을 가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싶었다. 소피와 성국어는 꿀꺽꿀꺽의 얼굴에서 불과 3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꿀꺽꿀꺽이 내는 쿨쿨 드르렁드르렁 소리는 역겨웠다. 떡 벌리고 있는 입술 사이로 이따금 커다란 침 풍선이 생겼다가 팍 터져서 그 얼굴을 침 범벅으로 만들고 있었다. 성국어는 아주 조심하면서 유리병의 뚜껑을 열어 병을 긴 트럼펫의 널쩍한 끝에 대고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는 연붉은 형체의 혹부리 방망이 꿈을 부어 넣었다. 그리고 트럼펫을 입에 갖다 대었다. 성국어는 그 기구를 꿀꺽꿀꺽의 얼굴을 정면으로 겨누었다. 그러고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더니 양볼을 불룩하게 하고 후 했다. 꿈을 불어넣은 것이다. 소피는 연붉은 형체가 꿀꺽꿀꺽의 얼굴로 휙 하며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형체는 아주 잠깐 동안 꿀꺽꿀꺽의 얼굴 위에서 머물렀다. 그러다가 사라져버렸다. 꿀꺽꿀꺽의 코로 빨려 들어간 것 같긴 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하자. 성국어는 총총걸음으로 100m쯤 뛰어가더니 멈추어 섰다. 그리고 땅바닥에 몸을 낮게 숙이고 말했다. 자, 우린 총소리가 나고 불꽃이 튀기기를 기다리는 건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갑자기 이제까지 들어본 소리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울부짖음이 하늘을 꿰뚫고 울려 퍼진 뒤에 소피는 꿀꺽꿀꺽의 몸이 16m가 넘는 그 몸이 위로 휙 떠올랐다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꿀꺽꿀꺽은 몹시 격렬하게 꿈틀거리고 몸을 비틀고 펄쩍거리기 시작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무척 겁이 났다. 이크, 아, 우. 성국어는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여태 자고 있는다. 못된 혹부리 방망이 악몽이 일격을 가기 시작한 건다. 쌤통이네요. 소피는 어린이들을 각설탕 먹듯이 먹어치우는 이 덩치 큰 짐승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다. 꿀꺽꿀꺽은 비명을 질렀다. 구해줘. 날 쫓아오고 있는다. 날 잡으려 하는다. 꿀꺽꿀꺽은 계속해서 더욱 격렬하게 발버둥치고 팔을 허우적거렸다. 그렇게 몸집이 거대한 괴물이 그렇게 강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한 볼거리였다. 잭인다.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잭인다. 잭이 날 쫓아오고 있는다. 날 내리치려고 하는다. 날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다. 날 후려치려고 하는다. 무시무시한 무적의 잭인다. 꿀꺽꿀꺽은 고통받는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리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오, 살려줘, 잭. 날 해치지 마, 잭. 소피는 소리 낮춰 물었다. 잭이 누구예요? 잭은 우리 거인들이 벌벌 떠는 콩알 인간인다. 거인들은 잭을 무지무지하게 겁내고 있는다. 잭은 유명한 거인 사냥꾼이라는 말이 있는다. 꿀꺽꿀꺽의 비명은 계속되었다. 살려줘. 이 불쌍한 거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줘. 콩줄기다. 잭이 큰 못이 삐쭉삐쭉 박힌 무시무시한 콩줄기를 가지고 날 쫓아오고 있는다. 저리 치워. 내가 이렇게 빌게, 잭. 그 무시무시한 콩줄기로 날 찌르지 말아줘. 성국어가 속삭였다. 우리 거인들은
잭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콩알 인간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는다. 우리는 잭이 유명한 거인 사냥꾼이고 콩줄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것을 갖고 다니는 것밖에는 모른다. 우린 그 콩줄기가 무시무시한 것이고 잭이 거인을 죽일 때 콩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다. 소피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성꼬거는 좀 기분이 상한 투로 물었다. 뭐가 우스운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잭과 콩나무라는 옛날 이야기에서 잭은 하늘까지 닿는 콩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 거인들의 나라에 숨어든다. 그리고 보물을 훔쳐 다시 콩줄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인이 따라오자 잭은 콩줄기를 끊어 거인을 떨어뜨린다. 이 옛날 이야기를 거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소피가 웃는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짐승은 몸으로 매듭을 지을 정도로 몸을 비비꼬면서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지 마, 잭. 너를 먹을 생각을 아니었어, 잭. 이제 다신 콩알 인간을 잡아먹지 않을 건다. 맹세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단 한 알도 먹지 않을 건다. 성꼬거가 말했다. 거짓말쟁이. 바로 그때 꿀꺽꿀꺽이 몸부림치며 휘두르던 주먹이 곤히 잠들어 있던 낼름낼름의 입을 한 방 먹였다. 동시에 난폭하게 다리를 버둥거리다가 코를 골며 자고 있던 회액회액의 배를 정통으로 강타했다. 얻어맞은 두 거인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다. 낼름낼름이 소리쳤다. 이놈이 내 입을 쳤는다. 회액회액도 소리쳤다. 이놈이 내 배를 발로 뻥 찼는다. 그 두 거인은 냅다 달려가서는 주먹과 발로 꿀꺽꿀꺽을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불쌍한 꿀꺽꿀꺽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또 다른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다. 꿀꺽꿀꺽은 으르렁거리며 전투에, 그것도 시끌벅적하게 치고받는 난투전에 참전했고 자고 있던 거인들은 차례로 밟히거나 차였다. 곧 거인 9명이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서 대단한 난투전을 벌였다. 거인들은 있는 힘껏 때리고 차고 핥히고 물어뜯고 들이받았다. 피가 나기 시작했다. 코가 부러졌다. 이빨이 우박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거인들은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욕을 퍼부었고 황색 대지는 한참이나 요란한 싸움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꼬거는 말할 수 없이 흡족한 미소를 환하게 지었다. 난 녀석들이 굉장한 난투전을 벌일 때가 가장 신나는다. 저러다 서로 죽이겠어요. 그러진 않는다. 저 녀석들은 항상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다. 하지만 곧 날이 어두워질 테고 그러면 다들 배를 채우러 떠날 건다. 상스럽고 불쾌하고 불결해요. 미워 죽겠어요. 성꼬거는 동굴로 걸음을 돌리면서 조용히 말했다. 우린 확실히 그 악몽을 정말 좋은 데다 쓴 건다. 그렇는다? 훌륭하게 썼어요. 당신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14. 세상 모든 아이들의 꿈. 성꼬거는 커다란 탁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소피는 탁자 위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성꼬거의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둘 사이엔 그날 잡은 유일하게 좋은 꿈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성꼬거는 아주 신중하고 차분하게 커다란 연필로 종이에 무언가를 또박또박 쓰고 있었다. 소피가 물었다.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꿈은 병에 특별한 설명이 쓰여지는다. 안 그러면 급하게 필요할 때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로 당신은 듣기만 해도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요? 알 수 있는다.
성국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떡해요? 윙윙 웅웅 소리로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는다. 이 세상에 있는 꿈들은 저마다 다르게 윙윙 웅웅 음악 소리를 내고 있는다. 내 이 펄럭 활짝 하는 커다란 귀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다. 음악이라면 멜로디 말이에요? 멜로디는 말이 아닌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콩알 인간들한테도 음악이 있는다. 바른 쪽 왼쪽? 바른 쪽이요. 아주 많죠. 콩알 인간들도 때때로 훌륭한 음악을 들으면 압도된다. 온몸이 떨린다. 바른 쪽 왼쪽? 바른 쪽이요. 음악이 뭔가를 전해주는다. 메시지를 보내는 건다. 나는 콩알 인간들이 그 메시지가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콩알 인간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있는다. 바른 쪽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이 펄쩍 잉잉 귀로 꿈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다.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읽을 수 있다는 말인다. 음악이 나한테 말을 거는다. 음악은 언어와 같은다. 그건 좀 믿기 어려운데요. 장담하는데 넌 수렁쭈구리들도 믿지 않을 거고 수렁쭈구리들이 별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지도 믿지 않을 건다. 물론 그런 얘기는 안 믿어요. 성국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심각하게 소피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소리를 해도 날 용서해라. 콩알 인간들은 자기들이 무척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다. 콩알 인간들은 대개 대단치도 못하고 하찮을 뿐인다. 뭐라고요? 콩알 인간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삐죽한 코앞에서 보지 않는 한 절대로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건다. 물론 수렁쭈구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난 수렁쭈구리들을 자주 만나는다. 얘기도 하는다. 성국어는 소피를 얕잡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우고 쓰던 일을 계속했다. 소피가 성국어가 쓴 글을 보려고 다가갔다. 글자들은 크고 굵게 쓰여 있었지만 맞춤법이 맞지 않았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꿈은 내가 어떻게 물에 빠진 우리 선생님을 구하는가에 관한 것인다. 나는 높은 다리에서 강으로 다이빙하는다. 그리고 선생님을 강둑까지 끌고 헤엄쳐 오고는 선생님에게 죽음의 키스를. 소피가 물었다. 무슨 키스요? 성국어는 쓰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소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아까 한 번 말했는다. 난 학교에 다닐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난 실수가 많는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닌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다. 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긴 하지만 너도 그리 유식하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하는다. 미안해요. 정말이에요. 당신의 실수를 자꾸 고치려고 한 것은 굉장히 버릇없는 짓이었어요. 성국어는 소피를 잠시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느릿느릿하게 공들여서 쓰는 일로 돌아갔다. 소피가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내가 잠든 사이에 당신이 내 방에 그 꿈을 불어넣는다면 내가 진짜로 다리에서 다이빙해서 우리 선생님을 구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더 있는다. 훨씬 더 많는다. 하지만 요따만한 종이에 그걸 전부 다 끼적거려 놓을 수는 없는다. 하여간 확실히 더 있는다. 성국어는 큼직한 연필을 내려놓고 엄청나게 큰 귀를 유리병에 가까이 댔다. 그리고 한 30초 동안 열심히 들었다. 성국어는 커다란 머리를 진지하게 끄덕이며 말했다. 좋았어.
이 꿈은 아주 재밌게 이어지는다. 멋지고 기가 막히게 끝나는다. 어떻게 끝나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가 강에서 선생님을 구하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학교에 가니까 강당에 학생들 500명이 모두 모여 있고 물론 선생님들도 모두 모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서 소피를 위해 만세 삼창을 합시다. 소피가 아밀리아 업스카치 체육 선생님 때문에 강에 빠졌던 휘긴스 선생님을 용감하게 구했으니까요. 소피를 위해 만세 삼창 했는다. 모두들 미친 듯이 만세를 외치고 브라보 잘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다. 그칠 줄도 모르고 휘긴스 선생님은 그때부터 네 덧셈이나 다 엉터리고 뒤죽박죽이어도 항상 네 시험지에 100점 만점을 주면서 소피 참 잘했음이라고 써주는 건다. 그러고는 잠에서 깨어나는 건다. 정말 마음에 드는 꿈인데요. 물론 마음에 드는 꿈일 것인다. 이건 마법의 날개 꿈이니까. 성국어는 다 쓴 종이 뒷면에 침을 발라 병에 붙이고 말했다. 난 보통은 이보다 더 길게 쓰는데 네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쑥스러운다. 그럼 딴 데 가서 앉아 있을게요. 가지마. 유리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꿈을 볼 수 있을 건다. 소피는 유리병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계란 크기만한 어떤 물질의 반투명한 테두리가 흐릿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부드럽고 아른아른하고 무척 아름다운 녹색을 띠고 있었다. 그 유리병 바닥엔 조그만 타원형 젤리 같은 것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부드럽게 펄떡이면서 마치 숨을 쉬듯이 몸 전체로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소피가 소리쳤다.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물론 살아있는다. 무슨 먹이를 주죠? 먹이가 필요하지 않는다. 너무해요. 살아있는 건 모두 먹이가 필요한데 나무도 꽃도 그렇잖아요. 바람도 살아있는다. 바람은 움직이는다. 바람은 네 뺨과 손을 어루만지는다. 하지만 아무도 바람한텐 먹이를 주지 않는다.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괴짜 거인은 소피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성국어는 소피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세계로 소피를 이끌고 있었다. 성국어는 계속 말을 이었다. 꿈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다. 만약 좋은 꿈이라면 그 꿈은 풀려나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건다. 만약 나쁜 꿈이라면 그 꿈은 밖으로만 뛰쳐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건다. 성국어는 일어나서 선반이 여럿 늘어서 있는 데로 가서 그 많은 병들 사이에 방금 설명표를 붙인 유리병을 옮겨놓았다. 소피가 물었다. 다른 꿈도 보여줄 수 있어요? 성국어는 망설였다.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하지만 결국 보여주고 말 건다. 성국어는 소피를 탁자에서 집어들어 커다란 손바닥 위에 세웠다. 그리고 소피를 선반이 있는 쪽으로 데려갔다. 이쪽은 좋은 꿈들인다. 마법의 날개 꿈들인다. 어떤 꿈인지 설명표를 읽을 수 있게 나를 병 가까이 대줄래요? 설명표에는 일부밖에 안 적혀 있는다. 꿈들은 보통 훨씬 더 긴다. 이 설명표는 그냥 내가 기억하기 쉽게 만든 건다. 소피는 설명표들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 것은 소피에게 충분히 긴 설명이었다. 글자가 유리병 오른쪽으로까지 이어져 있어서 소피는 병을 돌려가면서 읽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나는 오늘 교실에 앉아 있는다. 그리고 난 내가 선생님을 이상하게 열심히 쳐다보면 선생님을 잠들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다. 그래서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더니 마침내 선생님은 머리를 책상에 툭 떨구고 곧 깊은 잠에 빠져서 심하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행진하듯이 들어와 일어나요, 프럼리지 선생. 어떻게 수업 중에 잠이 듭니까? 가서 모자와 코트를 갖고 이 학교를 떠나주시오. 당신은 해고요. 하고 소리치는다. 하지만 난 짠 하는 사이에 교장 선생님도 잠들게 만드는데 교장 선생님은 젤리 덩어리처럼 서서히 바닥에 흐물흐물 쓰러지더니 정신을 잃고 누워서 프럼리지 선생님보다도 더 시끄럽게 코를 골기 시작하는다. 그때 난 아침 먹게 일어나라 하는 엄마 목소리를 듣는다. 소피가 말했다. 참 재밌는 꿈이네요. 귀가 번쩍 뜨이지 대단하는다. 병 속에서 설명표 바로 밑에서 소피는 바닥에 조용히 누워서 가만가만 고동치듯이 움직이고 있는 잠든 꿈을 볼 수 있었는데 아까 본 것처럼 바닷빛에 가까운 초록색이었지만 3배는 컸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꿈을 구분해서 두시나요? 물론이지. 만약 내가 여자아이의 꿈을 남자아이에게 주면 그 남자아이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시한 꿈이 있어 하면서 잠에서 깨어날 건다. 남자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이 선반에 있는 건 모두 여자아이들 꿈인다. 남자아이들 꿈을 읽어봐도 돼요? 그러렴. 성국어는 소피를 더 높이 올려주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자의 꿈 유리병의 설명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난 놀라운 흡착 구두 한 켤레를 만드는데 그 구두를 신으면 부엌벽을 똑바로 서서 걸어 올라가 천장도 걸어 다닐 수 있는다. 내가 천장을 거꾸로 걷고 있는데 누나가 들어오더니 맨날 그러듯이 날 보고 도대체 천장을 걸으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고 소리를 치고 나는 웃음을 지으며 누나가 맨날 날 벽에다 몰아붙이면서 약을 올리더니 누난 끝장난 건다. 어리석은 꿈이에요.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건다. 이것도 귀가 번쩍 뜨이는 건다. 이제 그 정도면 실컷 보았을 건다. 남자아이 것 하나만 더 읽어보게 해주세요. 그 설명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집에 전화가 울리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매우 중요한 전화를 받는 목소리로 심부 킨스입니다 하고 말하는다. 그러자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바뀌더니 뭐요? 누구요? 하는다. 그러더니 다시 예, 카카, 알겠습니다. 카카, 그러나 분명히 제 아들 녀석이 아니라 저와 통화하고 싶으신 거죠? 하는다. 아버지는 얼굴색이 하얀색에서 시커먼 보라색으로 변하더니 목에 가자 한 마리가 걸린 듯이 침을 꿀꺽 삼키고는 예, 카카, 잘 있습니다. 카카, 아들 녀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카카 하고 말한다. 그리고 나한테 감격했다는 듯이 너 미국 대통령하고 아는 사이냐? 하고 물어서 나는 아닌데 대통령은 나를 알고 있을 거예요 하고 말하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카카. 카카식으로 일을 하면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전화로 길게 통화를 하는다. 아버지의 눈이 앞으로 더 툭 튀어나오는데 나는 일어나 이 군뱅아 학교 늦겠다 하는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다. 남자아이들 꿈은 정말 엉뚱해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소피는 다음 것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목욕을 하는데 배꼽을 아주 세게 누르면 묘한 기분이 들면서 갑자기 내 팔과 다리를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다. 정말로 나는 완전히 온몸이 투명하게 된 것인다. 나는 여전히 거기 있는데 아무도 나도 나를 볼 수가 없는다. 그래서 엄마가 들어와서는 얘가 어디 간 거야? 조금 전에도 목욕탕에 있었는데
혼자서는 잘 씻지도 못할 텐데 하는다. 그러면 나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엄마는 어디 하고 또 나는 여기요 하고 엄마는 어디 하고 또 나는 여기요 하는다. 그래서 엄마가 여보 빨리 올라와 봐요 하고 소리치고 아빠가 뛰어들어오고 내가 몸을 씻으니까 아빠는 비누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빠는 나를 볼 수가 없어서 얘야 어딨니 하고 소리치고 내가 여기요 하면 또 어디 하고 난 여기요 하고 또 어디 하고 나는 여기요 하는다. 그러다가 아빠가 아이고 비누다. 비누가 공중에 떠다닌다 하면 나는 배꼽을 힘껏 눌러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다. 우리 아빠는 흥분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너 투명인간이구나 하는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장난 좀 쳐야겠다 하고는 목욕탕에서 나와서 몸을 닦고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배꼽을 눌러 투명하게 된 다음에 시내로 나가서 거리를 돌아다닌다. 물론 내 몸만 투명하고 가운하고 슬리퍼는 투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만 길을 따라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기절초풍하며 귀신이다 귀신이다 하며 소리를 지른다.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크고 힘센 경찰 아저씨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가장 신나는 일은 술집에서 나오던 수학 선생님 구미트 선생님한테 가서 부 하고 놀래키니까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더니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하늘을 훨훨 날듯이 행복했는다. 말도 안 돼요. 소피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제 배꼽을 눌러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꿈이란 정말 묘한 건다. 콩알 인간들은 정말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다. 머리가 좋다는 교수들도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다. 이제 충분히 봤는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읽고요. 여기 이거요. 소피는 다음 것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책을 하나 썼는데 너무 재밌어서 아무도 그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다. 첫 줄을 읽자마자 푹 빠져서 끝 페이지까지 쉬지 않고 읽게 된다. 도시마다 사람들은 내 책에 얼굴을 묻고 있어서 길에서 서로 부딪히고 치과 의사들도 이에 봉을 해 넣으면서도 내 책을 읽고 있지만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자들도 치과 의자에 앉아서 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수들도 운전을 하면서 내 책을 읽어서 자동차들은 도시 여기저기서 충돌하고 있는다. 뇌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뇌수술을 하면서 내 책을 읽고 비행기 조종사도 내 책을 읽다가 런던이 아니라 팀벅투로 간다. 축구 선수들도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경기장에서 내 책을 읽고 올림픽에 나간 달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다. 사람들은 모두 내 책에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다.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는 기쁨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셔서 어젯밤 너의 시험지를 보니까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형편없는 지경이더라 하고 말할 때까지 뿐이었는다. 성꼬고가 말했다. 이제 그만 됐는다. 꿈은 수만 개도 더 있지만 너를 들고 있으려니까 내 팔이 너무 힘이 든다. 저쪽에 있는 건 다 뭐예요? 설명표가 왜 저렇게 작죠? 저건 내가 하루에 너무 많은 꿈을 잡아서 길게 쓸 시간과 힘이 없어서 그런 건다. 그래도 저것만 있어도 다 기억할 수 있는다. 좀 봐도 돼요? 오랫동안 소피를 들고 있어서 힘이 들었던 성꼬거는 소피를 그 유리병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소피는 하나씩 하나씩 재빨리 읽어치웠다. 나는 내 고양이만 데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있는다. 나는 치약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발명하는다.
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전깃불을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다. 나는 8살밖에 안 먹었지만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다른 남자아이들이 다 부러워하는다. 나는 아무리 높은 유리창에서도 나는 듯이 뛰어내릴 수 있는다. 나는 벌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벌은 날면서 록큰롤 음악을 연주하는다. 소피는 설명표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놀라운 일은요, 당신이 처음에 어떻게 쓰기를 배웠을까 하는 거예요. 아, 난 네가 언제쯤이나 그걸 물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건 굉장한 일이에요. 어떻게 배웠어요? 선고거는 동굴 저쪽으로 가더니 벽에 숨겨져 있는 조그만 비밀문을 열었다. 선고거는 거기서 책을 한 권 꺼냈는데 무척 낡아서 너덜거리는 책이었다. 그 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크기였지만 거인의 손바닥에 놓이니 우표 정도로 보였다. 어느 날 밤에 유리창으로 꿈을 불어넣다가 이 책이 어떤 남자아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는 것을 봤는다. 난 이 책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너도 이해할 건다. 하지만 훔치지는 않는다. 난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는다. 그럼 어떻게 이걸 갖게 됐어요? 선고거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빌렸는다. 아주 잠깐 동안 빌렸는다.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아마 한 80년 전쯤부터 곧 돌려줄 건다. 그럼 그 책으로 혼자서 쓰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난 골백 번도 더 읽고 있는다. 아직도 읽으면서 새로운 낱말을 공부하고 쓰기를 익히고 있는다. 이 책은 둘이 읽다가 셋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재밌는 책인다. 소피는 책을 집어들고 큰 소리로 제목을 읽었다. 니콜러스 니클비. 달즈 지킨즈가 쓴 건다. 니콜러스 니클비는 영국의 뛰어난 문학가 찰스 디킨스의 작품인데 이 책의 작가인 로알드 달은 자신의 이름인 달에 치킨즈를 붙여 말장난을 하고 있다. 소피가 되물었다. 누구라고요?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저 소린 거인들이 콩알인간을 잡아먹으려고 또 다른 나라로 휙휙 달려가는 소리인다. 선고거는 재빨리 소피를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고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를 치웠다. 소피는 주머니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인 9명이 엄청난 속도로 그들 앞을 지나쳐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선고거가 큰 소리로 물었다. 오늘 밤엔 어디로 가는 건다? 꿀꺽꿀꺽이 성큼성큼 달려가며 말했다. 오늘은 영국에 갔다 오려고 하는다. 영국은 부자 나라고 우린 조그만 영국 아이들을 좋아하는다. 빠득빠득이 소리쳤다. 난 여자아이들이 제잘되며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다. 배가 불룩해질 때까지 먹어 치울 건다. 획획도 따라 외쳤다. 난 남자아이들이 시끌시끌하게 사는 곳을 아는다. 난 그저 손을 집어넣고 한 움큼 집어내기만 하면 되는다. 영국 남자아이들은 군침 돌게 맛있는다. 거의 9명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소피가 주머니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자아이들이 제잘되며 사는 곳이란요. 여학교 말인다. 여학생들을 무더기로 먹어 치울 건다. 소피는 울먹였다. 안 돼요. 선고거가 말했다. 남학교에서는 남학생들을 먹고. 소피는 악을 썼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다. 우리는 말 털끝만큼도 힘이 없는다. 선꼬거는 동굴의 입구 가까이에 있는 울퉁불퉁하고 푸르죽죽한 바위에 앉았다. 그리고 소피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옆에 내려놓았다. 거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밖에 나와 있어도 아주 안전할 건다. 해는 이미 지평선 아래로 기울었고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15. 소피의 깜찍한 계략. 소피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해요. 나를 빨리 주머니에 넣고 거인들을 뒤쫓아가서 영국 사람 모두한테 거인들이 오고 있다고 알려줘요. 턱도 없고 불가능한 일인다. 나보다 2배는 빠르니까 우리가 반도 따라잡기 전에 벌써 도착해서 다 먹어치울 건다. 소피는 울먹였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오늘 밤에 아이들을 몇 명이나 잡아먹을까요? 많이. 꿀꺽꿀꺽 하나가 먹을 양만 해도 엄청날 건다. 꿀꺽꿀꺽도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낚아채나요? 콩깍지에서 콩 꺼내듯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럼 생각하지 마는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거인들이 떠나고 나면 밤마다 바로 이 바위에 앉아서 그 거인들이 먹어치울 콩알 인간들 생각 때문에 슬펐는다. 하지만 이젠 그 일에 익숙해졌는다.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다. 만약 내가 키가 7m밖에 안 되는 꼬마 거인만 아니었어도 막았을 건다. 하지만 녀석들을 막는 건 내 능력 바뀐다. 거인들이 늘 어딜 다니는지 아나요? 언제든지 밤마다 달려가면서 나에게 소리 지른다. 요전날은 미세스 CP와 미스 술이 둘 다 먹어치우러 간다 하면서 소리쳤는다. 끔찍하군요. 너무 미워요. 소피와 성꼬거는 땅거미가 짙어오는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소피로서는 이런 막막함을 느껴보긴 처음이었다. 소피는 한참 만에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더 참을 순 없어요. 몇 시간 후면 불쌍한 아이들이 산채로 잡아먹힌다고 생각만 해도. 그런데 우린 여기 이렇게 앉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니. 그 짐승 놈들을 뒤쫓아가야 해요. 안 되는다. 소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쫓아가야 해요. 왜 안 가려는 거죠? 성꼬거는 한숨을 쉬더니 머리를 단호하게 저었다. 너한테 벌써 5번은 말했는데 이번이 마지막인다. 나는 절대로 콩알 인간들 앞에 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다. 왜요? 내가 그런다면 콩알 인간들은 나를 울릉말인지 뭔지 하고 배추 애벌레하고 같이 동물원에다 가둘 건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넌 고아원에 돌려보낼 건다. 어른 콩알 인간들은 친절과는 거리가 먼다. 어른들은 모두 마음씨가 고약하고 심통꾸러기인다. 소피는 성이 나서 소리쳤다. 그건 전혀 틀린 말이에요. 어떤 어른들은 진짜로 마음씨가 좋아요. 누구? 한 사람만 이름을 대본다. 영국 여왕님이요. 그분을 보고 마음씨가 고약하다거나 심통꾸러기라고 할 수는 없을걸요. 하지만 소피는 점점 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 보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꿀꺽꿀꺽이 그 여자를 정말 먹어보고 싶어 했는다. 성꼬거는 이제 싱긋 웃기까지 했다.
소피는 질색하며 소리쳤다. 누구를요? 여왕님을요? 응, 꿀꺽꿀꺽이 자기는 여왕을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 아마 정말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게 엄청나게 맛있을 건다고 했는다. 소피는 빽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꿀꺽꿀꺽인 여왕의 궁전에 방이 너무 많아서 엄두도 못 내는 된다. 안 그러는 게 좋을걸요? 꿀꺽꿀꺽은 빨간 제복을 근사하게 차려입은 군인도 무척 먹어보고 싶은데 군인들이 쓰고 있는 커다란 털이 복실복실한 모자가 걱정이라고 했는다. 모자가 목에 걸릴 것 같다는다. 목에 걸려서 질식했으면 좋겠다. 꿀꺽꿀꺽은 아주 조심성 있는 거인인다. 소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옳지, 알았어요. 이제 생각났다. 성꼬거가 물었다. 무슨 생각? 해결책이요. 여왕님한테 가는 거예요. 멋진 생각이죠? 가서 여왕님한테 끔찍한 식인 거인들 얘기를 해주면 여왕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거예요. 성꼬거는 소피를 슬픈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너네 여왕은 네 말을 믿지 않을 건다. 아무리 진짜라도. 믿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다.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같이 들릴 건다. 니네 여왕은 웃으면서 별 섞은 호박 같은 얘기도 다 있구나 할 건다. 그렇지 않아요. 틀림없이 그럴 건다. 콩알인간들은 거인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럼 여왕님한테 그걸 믿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네요. 그런데 넌 도대체 어떻게 여왕을 만나러 갈 건다? 잠깐만요. 다른 생각이 났으니까 잠깐만요. 네 생각은 별 괴상한 것들로 가득 찼는다. 이번엔 아니에요. 우리가 여왕님한테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거라고 했죠? 틀림없이 안 믿을 건다. 그럼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꿈을 꾸게 해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소피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그건 더 터무니없는 생각인다. 꿈은 재미가 있지만 아무도 꿈을 믿지는 않는다. 너도 꿈을 꾸고 있을 때만 꿈이 진짜라고 믿는 건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너도 휴 꿈이었구나 할 건다. 그건 걱정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는 알아서 못하는다. 할 수 있어요. 맹세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슨 꿈이라도 꾸게 할 수 있어요? 성꼬거는 우쭐거리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만약 내가 은빛 날개를 달린 욕조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싶다고 하면 그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요? 분명히 당신이 모아놓은 꿈들 중에서 그것과 똑같은 꿈은 없잖아요. 없는다. 하지만 섞어서 금방 만들 수 있는다. 어떻게 섞어요? 케이크를 만들 때 재료를 섞는 것과 같는다. 여러 가지 재료를 적당하게 집어넣으면 달콤하고 푹신푹신하고 건포도 맛이 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아무튼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다. 꿈도 마찬가지인다. 그리고요? 내 선반엔 꿈이 수만 개나 있는다. 바른 쪽 왼쪽. 바른 쪽이요. 나한텐 욕조 꿈이 있는다. 아주 많이. 또 은빛 날개 꿈도 있는다. 날아다니는 꿈도 있고 그러니까 그 꿈들을 적당하게 섞기만 하면 순식간에 은빛 날개가 달린 욕조를 타고 날아다니는 꿈을
만들 수 있는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난 당신이 꿈을 섞을 수 있는 것은 몰랐어요. 꿈들은 섞이는 것을 좋아하는다. 꿈들도 유리병 속에서 혼자 있으면 아주 외로워지는 건다. 맞아요. 그럼 저기에 영국 여왕님에 대한 꿈도 있나요? 아주 많은다. 거인에 대한 건요? 물론 있는다. 거인이 사람을 잡아먹는 꿈도 있나요? 무진장 많는다. 나 같은 여자아이에 대한 것은요? 그게 가장 흔한 건다. 난 여자아이에 대한 꿈이 수도 없이 많는다. 그러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꿈을 섞어 만들 수 있어요? 소피는 점점 더 흥분했다. 물론인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도움이 되는 건다? 공연한 짓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다. 그럼 잠깐만요. 잘 들어보세요. 여왕님이 주무시는 방에 불어넣을 꿈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요. 아니 잠깐만. 어떻게 내가 꿈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큼 너네 여왕 침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건다?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다.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요. 잠깐만 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내가 만들어 달라는 꿈은 이거예요. 잘 듣고 있죠? 아주 열심히. 물론 흉측하게 생긴 거인 9명이 모두 키가 15m도 넘는 거인들이 밤에 영국으로 몰려가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물론 거인들 이름도 다 나와야 돼요. 이름들이 뭐였죠? 꿀꺽꿀꺽, 꽉꽉, 와작와작, 질겅질겅, 낼름낼름, 획획, 빠득빠득, 쭉쭉, 그리고 쩝쩝. 그 이름들이 여왕님의 꿈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인들이 마법의 시간이 한창일 때 영국으로 숨어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낚아채는 꿈도 꾸게 해주세요. 거인들이 침실 창을 통해서 아이들을 끌어내는데 소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거인들은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잡아먹나요? 아니면 먼저 다른 데로 데려가나요? 선꼬고가 대답했다. 보통은 그 자리에서 팝콘을 먹듯이 먹어 치우는다. 그 부분도 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다음엔 거인들이 배가 부르도록 아이들을 먹고 나서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인 나라로 돌아간다는 내용도 나와야 돼요. 그게 다인다? 물론 아니죠. 선량한 꼬마 거인이 나타나서 여왕님에게 그런 짐승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꿈도요. 그래서 여왕님이 군대를 보내서 단 한 방에 놈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꿈을 하나 더 꾸게 해야 해요. 소피라는 여자아이가 여왕님의 창턱에 앉아있다가 여왕님께 그 선량한 꼬마 거인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넣어야 해요. 그 거인은 어디에 숨어 있을 건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여왕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른 쪽? 성꼬고가 말했다. 응, 바른 쪽인다. 여왕님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먼저 끔찍한 꿈이네. 꿈이라서 천만 다행이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개에서 고개를 떼고 보는데 무얼 보게 될까요? 뭘 보게 되는다? 여왕님은 소피라는 여자아이가 창문턱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진짜로요. 선꼬고가 물었다. 그런데 네가 너네 여왕의 창문턱에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는다? 당신이 날 거기다 내려놓아야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꿈에 웬 여자아이가 창문턱에 앉아있는 것을 봤는데 깨어나 보니 그 여자아이가 진짜로 거기 앉아있는 걸 보게 된다면 그 꿈은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것 같는다.
만약 너네 여왕이 자기 꿈이 조금이라도 진짜인 걸 알게 되면 그 나머지도 전부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인다. 대충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직접 여왕님께 설명을 해드려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네 여왕님한테 거인 나라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줄 선량한 꼬마 거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꿈을 원한다는 말인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꼭 해야 해요. 다른 거인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거인은 당신뿐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네 여왕을 만나는다? 난 군인들 총에 맞고 싶지 않는다. 군인들은 모두 궁전 앞쪽에만 있어요. 뒤쪽에는 아주 커다란 정원이 있거든요. 거긴 군인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긴 사람들이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큰 못을 박은 높다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쉽게 넘을 수 있을 거예요. 넌 그 궁전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는다? 난 작년에 다른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 고아원이 런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 궁전 주변에서 놀 수 있었어요. 네가 날 도와서 그 궁전을 찾도록 할 수 있는다? 난 평생 런던 시내로 숨어 들어가 살금살금 돌아다닐 엄두도 못 냈는다. 소피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내가 길을 가르쳐 줄게요. 선꼬고가 말했다. 난 런던이 무섭는다. 그럴 거 없어요. 깜깜한 골목길도 많고 마법의 시간엔 돌아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선꼬거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소피를 집어들어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물었다. 너네 여왕이 사는 궁전은 아주 큰다? 어마어마해요. 그럼 침실을 어떻게 찾는다? 그건 당신한테 달렸어요. 당신은 그런데 선수잖아요. 너네 여왕이 나를 배추 애벌레들과 함께 동물원에 집어넣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다?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당신은 영웅이 될걸요? 그리고 다시는 킁킁 오이를 먹지 않아도 될 거고요. 소피는 선꼬거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았다. 선꼬거는 입맛을 다셨다. 사실인다? 진짜 정말인다? 정말 구역질 나는 킁킁 오이를 안 먹어도 되는다? 먹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기르지 않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선꼬거는 몸을 일으켰다. 언제 그 특별한 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다? 지금 당장이요. 여왕은 언제 만날 건다? 오늘 밤에요. 꿈이 다 만들어지면 곧바로요. 선꼬거의 목소리가 커졌다. 오늘 밤이라고? 왜 그렇게 허둥지둥 서두르는다? 그래야지 오늘 밤에 아이들을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일은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더구나 난 배가 고파 죽겠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선꼬거는 동굴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그럼 빨리빨리 뚝딱뚝딱 일을 시작해야겠는다. 소피는 선꼬거의 엄지손가락 끝에 입을 맞추고 말했다. 난 당신이 해줄 줄 알았어요. 가요, 어서요.